본인들도 그 이야기 속에서 모순이 있다는 거 알 거예요. 편의에 의해서 경제적인 독립을 아직 못하겠는데 다른 권리는 다 갖겠다라는 것 자체가 반대쪽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아니 반대쪽 입장을 생각을 예.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집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집에 생활할 수 있는 거는 또 저희 쪽에서 해드렸어요. 그쵸? 그럼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집값이 1억이고 콘솔 3천만 원이었으면 친정엄마는 한 번 오고 시댁에서 3번 가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조절하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애 놔주는 거냐?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뭐 간만에 또 동영상 트는데 요새 좀 편의점 양을 한다고 주말에 뭐 좀그 집에서 쉬다시피 1년은 무조건 푹 쉬거든요. 예. 또 이제 내일 모레 대탈 떼야 되기 때문에 또 오늘 확실히 푹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드니까 아까 우리 나중에 뒤에 얘기하는데 나이 들면 들수록 이게 체력이 약해져. 물론 관리를 지금 저처럼 관리를 잘하잖아요. 관리를 잘하지. 체력적으로 관리, 술 담배도 안 하고 체력적으로 관리 잘하더라도 노화가 오는 게 뭐냐면, 노화 핵심이 뭐냐면 그 회복력. 뭐 딴 것도 있지만 가장 큰 핵심이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그건 이제 핵심이에요. 그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옛날에 젊을 때 사실 20년 전에 편의점 야근 한 2년 정도 했는데 그때 주 5일씩 6일씩 해도 그래 버틸만 했단 말이야. 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때.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 50대 안 되니까 확실히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해도 이게 뭡니까 휴증이 한 2, 3일 간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이 몸 관리, 나이 노화가 따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회복력이고, 그리고 나이 들면 들수록 아무리 자기가 몸 관리를 하더라도 이 같이 운동 열심히 한 젊은이한테 결국 지게 돼 있는 게 뭐냐, 그 체력적으로 힘이 붙이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지만 얘기하겠지만 그 노화라는 게 핵심이 회복력이 떨어지는 거, 그겁니다. 그것도 그게 제가 다른 건 관리해도 되는데 그게 힘들다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이 비혼 여성들이 보면 나이 들면 들수록 이제 이게 비참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방금 동영상 봤죠? 뭐 애 낳아준다. 그래서 말도 무슨 지애 낳으면서 자기 애 낳으면서 뭐 애 낳아주냐 애 낳아주지 지금 그 말도 되도 않은 그런 얘기. 그게 저게 뭐냐. 게다가 뭐 우리 저 어머니 60년대생들이나 우리 어머니 세대처럼 뭐 애를 한 사람이 뭐 두세 명씩 뭐 낳으면 뭐 그 다음에 좀 이해를 하지. 그 출산이라는 이 자체가 좀 쉽지 않단 말이야. 이 자체 쉽지 않다는 건 확실히 객관적으로 솔직히 그 인정하거든. 진짜 출산하고 애 키우는 게 자체가, 애 낳고 애 키우는 게 자체가 쉽지 않은 거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겠노? 옛날 부모들처럼, 옛날 사람들처럼, 여자들처럼 애도 뭐 두씩 세 명씩 낳치는 건 낳는 것도 아니고, 뭐 요새 여자들은 그다가 애 낳나 뭐 해서 자대로 애 낳나. 최저 출산,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의 출산 국가고 저출산 국가고 그리고 뭐 지혜 낳는 거 같아. 무슨 벼슬 하단 말이야. 그 세대가 뭐냐, 82년 김지영 세대거든요. 저게 뭐냐면 그 김지영 세대를 제가 연애를 해봤고 우리가 봤다. 그러니까 제가 78년생인데 군대 갔다 보면 저런 애들, 그 여자 보통 82년생들 1년 82년 83년 이런 아들이 보통 보면 그때 뭡니까, 제가 군대 제대하고 학교 복학하는 걸 하니까 보통 저런 애들 뭐 2학년 3학년, 여자들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했단 말이야. 82년 김지영 세대. 그리고 저 때도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기억나는 게 98년 이때 이제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 때 보면 여성부가 나오면서 여성운동에 대한 이런 게 자체가 좀 많이 떴단 말이야. 많이 떴고 그때 막 여성운동도 많이 뜨고, 그때 군가산점도 99년 폐지되고 근데 여성들이 좀 이렇게 여성 권리 외치는 게 여성운동이 심하던 때입니다. 그래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시기를, 그러니까 98년 99년 이제 2000년 넘어서부터 여성부 생기고 나서 여성운동이 많이 생기고 또 페미도 그때 많이 생겼잖아. 페미도. 근데 이제 사실 페미라는 것도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의 90년대 그리고 서양하고 저 미국 좀 70년대 80년대 그 페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페미가 이제 거의 다 죽어버렸는데, 왜냐면 한 세대를 거치면서 저 페미니스트들이 비참함이나 안 좋은 것 자체가 그냥 허와 실이 다 드러나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남자의 한계, 여성의 한계, 남성의 한계, 여성의 한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저 페미니스트로 빠지면 안 되네. 페미니스트, 우리 남자들 당연히 페미니스트 증가하고 있고, 여성들도 저 페미를 따라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저거는 이제 너무 극단적인 거고, 우리가 다시 우리나라 같은 페미를 아직 이제 겪었기 때문에, 이제 겪어가는 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페미를 따라하면 안 된다. 근데 문제는 그 페미가 비참한 것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뭡니까? 그러니까 82년 김지영 세대가 이제 거의 40 넘었잖아요. 그 40대들의 그 비혼이나 비참함을 받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20대, 30대 지금 젊은 여성들은 좀 이제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야.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저런 김지영 세대들은 뭡니까? 페미를 못 받지. 서양이나 일본 같이 페미들은 못 받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저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비참한 저런 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23년 2030 여성들은 좀 생각이 좀 다를 거예요, 분명히. 그래, 아무튼 뭐 이 나이 들면 들수록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게 뭐냐면 확실히 혼자 사는 게 1차도 안 좋아. 혼자 사는 게 분명히, 나도 이제 혼자 산 지가 좀 10년 넘었는데, 같이 살다 혼자 난 지 10년 넘었는데, 뭐 장단점이 있어. 장단점이 있는데 혼자 사는 게 분명히 결혼 안 한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보다 안 좋습니다. 물론 결혼 생활 뭐 진짜 뭐 부부도 부부 같지도 않고 뭐 비참한 결혼 사는 사람 있긴 있거든. 뭐 요새 그런 사람 좀 많아진 건 사실인데, 분명한 건 혼자 사는 게 결혼하는 것보다 안 좋습니다. 그건 안 좋아요. 뭐 장단점인데 안 좋아. 근데 이제 남성하고 또 여성하고 또 비교하면 그게 좀 틀리죠. 그 다른 문제가 돼버린다 말이야. 물론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여성들도 물론 잘 나가는 여성들 있어. 잘 나가는 골드미스랑 이게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혼자 살면, 여자가 특히 혼자 살면 남성보다 더 개개만 틀리겠지만 남성 여성을 비교했을 때 여자들이 혼자 살면 더 비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할 문제는 1차적으로 아까 나왔지만 나이가 노하고 오면 회복력이 떨어지잖아.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또 나이 들면서 무슨 뭡니까? 가임기가 없어져 버린다. 그럼 가임기가 없다는 것 자체 그 여성에 대해서 어떤 메리트가 아예 사실상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여러 여성들 생각해보세요. 이 여자가 지금 가임기 여성이다. 애를 낳을 수가 없다. 이런 게 나오면 이게 당연히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돼버리면 이제 완전히 그냥 가임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이게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골든미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또 나이가 여자들 같은 외모 같은 게 많이 따지기 때문에 외모 이런 것 자체 확실히 30대 중반 넘어가면 확실히 가는 게 보이잖아. 30대 중반 후반 넘어 가는 게 보이고, 저도 식당에서 일해봤었는데 20대 여자가 40대 여자가 옆에 딱 섰는데 극명하게 티 난단 말이야. 그건 어쩔 수 없거든요. 외모적으로 와서 극명하게 티가 나. 완전. 그건 어쩔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나이 먹으면 그 회복력 떨어지고 몸도 확실히 남성보다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보면 이제 확실히 하는 일이 뭐 서비스나 단순 일이나 청소나 이런 거 말하는데, 사실 그게 남성보다 돈을 많이 못 받는단 말이야. 아니, 그 상식 생각만.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는 거하고, 맞아, 힘쓰고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단순 일, 서비스 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돈을 더 달라면 당연히 남자 쪽으로 더 힘쓰는 사람은 돈을 더 주는 것 자체는 그거 당연한, 사장 입장에 당연한 거단 말이야. 그 사람들을 우대하는 것 자체 그거 당연한 거단 말이야. 요것도 생각해보세요. 상식 생각해. 남자 여자 있는데 똑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남자 쓰지. 좀 힘 좀 쓰고 뭐 그냥 또 책임감도 있고, 특히 이제 남자 같은 결혼하고 이러면 이제 처자식 먹이 살려야 되는 이런 막중한 책임감이 생기잖아. 그럼 이제 뭐 완전 진짜 뭐 이제 진짜 뭐 그런 아들 막 쓴단 말이야. 그거 어쩔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리나라 여성들 같은 아직도 보면 말하는 거 보면 뭐 내 자신을 부양해야 한다 이런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만 틀린데 그게 남자보다 확실히 없단 말이야.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야.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여자들 만나보면 분명히 아직도 그런 말이 나와요. 결혼하면 일을 안 하겠다. 이런 말이 아직도 나온단 말이에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도 그게 좀 뭡니까? 말은 뭐 이렇게 가부장을 벗어났다. 뭐 평등은 뭐 남녀 평등 이래도 아직도 여성들이 뭡니까? 아직도 이게 뭔가 그 가부장적 요소를 못 버린단 말이야. 근데 서양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서양에서 살았다든지 뭐 우리가 뭐 유튜브를 봐도 여자가 뭡니까 뭐 출산이나 이런 육아휴직 외에는 여자가 뭡니까 집에 들어앉는 것 자체, 들어앉아 있는 것 자체를 그 용납이 안 됩니다. 여자 현대, 그러니까 서유럽, 그러니까 여권이 많이 신장됐던 나라도 있잖아요. 그 세상에 사실 공짜는 없는 게 그 말이에요. 여권이 많이 신장된 나라, 미국이라든지 특히 저 서양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여권이 많이 신장된 이 서양인 이런 구라파 이런 쪽 하면 여자가 집에 들어앉아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됩니다. 사실상 뭐 육아나 출산 문제를 잠시 뭐 이렇게 뭐 1, 2년 이렇게 뭐 쉰다는 거라도 노상 평생 뭐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뭐 가지고 집에 이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건 자체가 용납이 안 됩니다. 서양에서. 그러면 진짜 개무시한다고 하죠. 국제결혼한 여성들도 보면 그래 있다가 남편들한테 시댁한테 특히 막 무시를 많이 당하는 것도 이런 경험이 좀 유튜브나 실제로 이 얘기가 나오죠. 우리나라 여성들이고 외국 남자가 국제 결혼을 했다가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처럼 집에 이제 가정일만 하겠다 이랬다가 남성이나 남편 쪽이나 뭡니까 저 시댁 쪽에서 억수로 그 무시를 많이 당하는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무시하는 게 완전 진짜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서양에는 그런 문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지. 그게 문화라.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뭡니까? 그 여자가 일단 뭐 집안에 들어가 가정적인 일에 충실하겠다 이런 것 자체가 아직도 허용이 되잖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지금
그런 얘기 들었던 애가 뭐 81년생, 82년생, 83년생 이렇게 그러니까 82년 김지영 세대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동시에 문제는 MZ 세대도 그런 말이 여자들한테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 생각도 이제 문제는 그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사실 뭐냐면 사람이란 게 사람이랑 편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내가 이제 문제는 뭐 여자만 틀리겠지만 내가 뭐 사회에서 뭐 잘 나가는 여자다, 뭐 직장도 괜찮고 번듯하고 뭐 사회에서 잘 나가는 여자라 같으면 뭐 사회에서 뭐 일을 하고 이런데 어중간한 거지 뭐 능력도 별로 없으면 뭡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 가정 쪽으로 이제 집 쪽으로 이제 당연히 눈을 돌리는데 그거는 여자들은 또 그것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사실 나도 마찬가지야. 뭐 사내 편하게 살고 싶지 뭐 한도 고생하고 살겠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뭡니까? 당연히 여성들이 뭐 특히 우리나라 여성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런 것 자체가 여성이 이제 뭐 가정으로 이제 뭐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하잖아. 남자는 무조건 돈 벌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이런 그런 가부장적 요소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걸 허용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도 그러니까 여성들이 보면 이제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그것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자체가 뭡니까? 혹시 남녀 평등 없는 저해할 수밖에 없다면 또 뭡니까? 뭐 CEO라든지 사장들 이제 경영하는 사람들이 채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똑같은 조건이면 여자보다 남자일 수 없는 거. 그리고 또 동시에 얼마 전에 나왔지. 분명히 나왔습니다. 로펌 변호사가 여자 변호사가 뭐 여성들 차별한다, 뭐 채용할 때 불리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막상 자기 인스타에 뭡니까? 자기 부하 직원들을 자기 회사 부하 직원들을 단체 사진 찍었는데 전부 다 부하 직원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전부 다 남자였다는 거 자체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그런 것도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적어도 이제 여자 CEO들이나 사장들도 뭡니까? 채용해 고용해 보면 당연히 이제 부려먹기 좋은 사람 남자단 말이야. 남자들. 그건 어쩔 수 없단 말이야. 어쩔 수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결혼한 남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좋지 그런 여자보다 뭐 당연히 뭐 남성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가정이 생겨 처자식이 생기고 또 우리 차도 남성들은 자기를 부양해야 한다 이런 의무감을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나라 사람 같은 거 태어나고 무조건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 또 2차적으로 처자식까지 끼게 되면 우리 처자식까지 끼게 되면 이제 완전 처자식 먹이 살려야 된단 말이야. 그런 부양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양감과 책임감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남성들 회사를 함부로 그만두고 이렇게 못해요. 확실히 못해. 요새 아무리 세상에 보냈다지만 그렇게 못해.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이직도 말하지. 남성보다 이직이 많단 말이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말이야.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CEO 입장에서는 뭡니까? 부려먹기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똑같은 조건이면 뭡니까? 당연히 남자단 말이야. 남자를 채용하려서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 자체가 뭐냐?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게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골드미스가 과연 여성들 중에 몇 명이 되겠어요? 몇 명? 여성을 100명이나 보잖아요. 진짜 골드미스가 한 그 100명 중에 한 15명도 되나? 20명도? 내가 봤을 때 한 10명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맞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뭐 연예인 이런 방금 나오는 이 밑에 사진 나오는 연예인들 보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 다른 사람입니다. 이거 생각하는 문제가 이 사람들은 지금 돈이만 해도 수십억까지 수백까지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여성들하고 차원이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나이 들면 들수록 이제 뭔가 여성들이 또 힘들어지는 게 뭔가 몸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뭐 남자들보다 경쟁 사회에서 남자들 좀 밀리고 당연히 채용할 때도 뭡니까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사실 불리한 건 사실이단 말이야. 그리고 또 문제는 뭡니까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나이 먹으니 이게 돈도 어중간에 가지고 있으면 이게 또 좀 문제된단 말이야. 연예인들처럼 돈이 확실히 많지 않고 있으니 좀 살기 어렵고 또 문제는 뭡니까 여성들이 우울증이나 정신 멘탈들 쪽도 확실히 남성보다 뭐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을 보면 틀리겠지만 여성들이 우리가 통계 나왔지만 남성보다 우울증이나 뭐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정신 멘탈적으로 좀 힘들단 말이야. 혼자서 산다는 거 자체가 힘들단 말이야.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문제가 지금 뭡니까? 이 나이 먹으면 지금 지금 80이나 김지영 세대가 지금 이제 40대인데 50, 60대면 이 세대들이 사회적으로 사실 문제를 일으키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느냐. 이런 비혼 여성들, 삘삘거리는 이런 여성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많단 말이야. 근데 남성들은 뭐 그래도 뭐 일단 좋은 건 뭐 힘이라고 있으니까 뭐 힘쓰는 건 막 하면서 이제 버틸 수 있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그 직업적으로 더 혼자 사는 남성들보다 직업적으로 더 선택권이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 그건 없는 현실입니다.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그 옛날 그 페미니스트 방금 애 낳아주는 건 뭐냐면서 이런 그 82년 김지영 세대 이런 페미니스트들의 그런 그 말을 보면 안 돼. 그 저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한 10년 되면 이제 그 페미니스트의 82년 김지영 세대들 저 페미니스트들의 그 명함을 딱 보게 되면서 이제 그 페미나 여성분들이 어느 정도 죽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죽는 건 넘어서 기정사실입니다. 구라파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저 그런 거 있었지. 나 어머니 사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 혼자 살면 확실히 좀 노후가 더 비참해져. 그건 비참이 어머니 사실입니다. 어머니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명히 말인데 노인이 이제 많아져. 지금 이제 젊은 사람보다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보다 더 많다고 하지. 지금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아다시피 제가 이제 지금 한 40대 후반인데 제가 뭐 60대 좀 70대 되면 이제 뭐 노인들이 아르바이트 일본처럼 아까 말 단동사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게 분명히 음에 나옵니다. 그런 음에도 나와요. 근데 분명한 건 노인도 마찬가지. 나도 느끼지만 60 넘어가면 확실히 그게 더 할 일이 더 없어진다더라고. 60 남자고 여자고 할 일이 더 없어진다더라. 여성도 마찬가지. 이제 할 일이 더 없겠지. 이제 여성도 마찬가지. 뭐 기껏해봐 뭐 청소밖에 할 일이 더 있단 말이야. 청소나 뭐 설거지 뭐 이런 거, 뭐 식당에 뭐 일하는 거 이런 거밖에 없다면 사실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좀 생각할 문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혼 뭐 여성 운동 하다가 막 페미니스트들 여성 운동 하다가 결국 이것도 여성 운동 결국 결말은 과연 여성이 혼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되느냐? 과연 그 진짜 일부단 말이야. 그런 사람 일부단 말이야. 골드미스도 그리고 또 골드미스도 언제까지 골드미스일 수 없습니다. 자기가 그리고 우리 아다치 회사도 이래 올라가면 피라미드형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그리고 이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공직 사회라고 좀 공직 그래도 이제 60까지 정년보존 되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회사 진급을 못해도 이제 안 잘리는데 회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제 잘리지 이제 진급을 못하면 결국 잘리는데 언제까지 골드미스가 영원한 골드미스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연하게 이제 여성들도 마찬가지 나이가 적정한 나이대 되면 이제 결혼을 하기 낫지.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리는 게 낫고 남자 입장에서 마찬가지야. 이제 가족이 있는 게 낫다. 확실히 없는 것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 사실 옆에 배우자가 있다. 이러면 이제 나한테 이제 이렇게 좀 책임감도 생기고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또 뭐 여러 가지 뭐 좀 좋은 것도 있죠. 물론 뭐 결혼생활 불행한 사람, 불행한 결혼생활 하는 사람 있는데 아무튼 특히 여성이 혼자 산다는 자체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말이 그렇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젊은 여성들이 뭘 모르고 젊은이가 지금 뭐 그런 얘기 하는 건데 나이 들어보면 특히 이제 30대 중반 넘어보면 자기 몸 약해지면 아마 진짜 생각이 달라질 게 분명히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생각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상입니다.